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고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건강관리 수칙을 정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 기반 시설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중점 사업인데도 민간 투자 공모에 지난 5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13일 두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에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보다 손실의 책임을 회피하려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확정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은 쉽지 않지만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때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깨고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공모라는 첫 단추부터 관행적으로 두 차례나 밀어붙이면서 인공지능 강국 도약과는 엇박자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지난밤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어제는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높은 습도와 찌는 듯한 열기가 더해진 거리 풍경은 이미 8월의 한여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탓에 반소매보다 민소매 옷차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고 목도 너무 마르고. 특히 더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은 지난밤 25도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더위를 몰고 오는 여름철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한여름 같은 한증막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마치 장마가 실종된 듯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 없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성 저기압이 묵상해 장마철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으로 늘고 전체 환자도 4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질환 환자가 새로 50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1명 더 많고 전체 온열질환 환자도 32명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식을 잃은 온열질환 환자를 보면 곧바로 119 구급대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장소에서 옷을 헐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침수 위험이 큰 지하도로 등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 대상 지점이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침수 위험을 알리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전국 223개에서 933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에도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했고 17개 현에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양산으로 가리고 그늘에서 땀을 식혀봐도 무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교토에선 열흘 전에도 35도 더위에 실내 체육 수업을 하던 초등학생 7명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해안 사고인 도토리 사고는 모래 온도가 50도를 넘었습니다. 普通だと思ってきたんですけど夏ですね. 안전요원들은 무더위 속에 관광객들의 상태를 살피며 안내에 나섭니다. きつい方よりこの緩い方で勝負。いやもうぜひゆっくりというかもうぜひ一回休んでいただく。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까지 동원돼 방문객들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体調は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なら手を振ってください. 6월 마지막 날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38도를 기록한 데 이어 교토, 히로시마 등 37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한 주 열사병 환자 수는 8,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7,600명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폭염 여파로 대형 산불이 이어져 5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프랑스 에펠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노인.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노인을 구조대가 다급히 안아올려 피신시킵니다. 하늘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에는 역부족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튀르키예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40여 개 마을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도 산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파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는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과 함께 공립학교 약 200곳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I got up at 4:30 this morning and painted on the bridge over there. I did a sunrise. You have to kind of find your way. Coming near the water, whether it be La Seine or the canal, is a decent way in finding some shade or a breeze. 무더위가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양열을 받는 면이 팽창해 보통 10cm 정도 미세하게 휘어졌다 돌아오지만 이 정도 무더위라면 20cm까지도 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힘들었는지 동물원 코끼리도 시원한 물 세례를 반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고 건조해진 여름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융합대학원 장영태 교수와 중국 리니대 민가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간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해 빛나게 하는 형광 분자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옥사보롤 분자를 기반으로 특정 분자와 결합해 위치나 존재 여부를 빛으로 알려주는 형광 프로브를 설계해 간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당분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형광 물질이 간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실제 생쥐 실험에서도 암이 퍼진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 KICT 위크 부산이 7월 15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 부산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화 산업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기술 제품 전시와 부산형 AI 교육관, 구매자 상담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댄스 경연 체험장과 디지털 헬스 체험장, 인공지능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장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홉 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현장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사고 장소에는 튼튼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맞은편을 보면 1년 전 부서진 것과 똑같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고 장소 주변의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와 건널목 신설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내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상사가 저한테도 만약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서 또 이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시설 정비와 함께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단시간 내에 패턴을 벗어나서 급하게 밟으면 가속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사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군 운전자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이 꾸준히 제안돼 왔지만 아직 검토 단계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YTN에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직접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모 씨가 끼어 숨진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간 양 씨는 돌아가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있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국가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윤활유를 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직접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옷 같은 일부가 끼었으면은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럼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예, 잘못 움직이거나 하면 되게 그게 조심스러워요. 끌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도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 소음까지 더해지며 동료들이 양 씨에게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2분 넘게 걸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작업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들리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은 물론 업체 측이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큰 환경에서 일한 걸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간 현장 감식된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주류 운반 화물차와 현금 수송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에 실려있던 술병과 현금 등이 쏟아지면서 일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25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화물칸이 분리됐고 그 옆으로는 깨진 술병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광주광역시 수안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독립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힌 건 어젯밤 8시 4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에 실려있던 술병과 현금 다발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류 운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현금 수송 차량에 옆면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또 거센 불길은 지붕을 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양상동에 있는 냉동식품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바로 옆 창고까지 옮겨 붙었다가 2시간 4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당시 창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염전에서도 불이 났지만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 운반대와 소금 50kg 등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권과 정기권 등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헬스게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 총액 가운데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또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주종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제조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 병막의 제조자는 기존 지정자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바뀝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동물들은 날마다 평균 6시간 정도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반려동물을 둔 가구는 59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한국인은 1,546만 명으로 총 인구의 29.9%에 이르렀습니다. 455만 가구가 반려견을, 137만 가구가 반려묘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80%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고,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매복 중이던 방화범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1시 21분, 미국 아이다호주 코들레인의 캔필드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약 30분 뒤 한창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이 총격을 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지 보안관과 경찰, FBI까지 300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산불을 낸 방화범이 매복해 있다가 소방관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e suspect started the fire, and we do believe that it was an ambush, and it was intentional. 방화범의 무차별 총격에 소방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격 발생 6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시간,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인근 숲에서 용의자의 시신과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s the only shooter that was on that mountain at that time. So there is no threat to the community at this time. 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 총격전이 마무리되면서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 명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총격범 검거 작전으로 산불 진화가 지연되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둔 상하이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28일 정오쯤 상하이 레고랜드의 간판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섰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10명이 넘는 탑승객들은 37도 넘는 폭염 속에 40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현지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정식 개장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전 세계 11번째,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문을 여는 놀이시설로 총 면적 31만 8천 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오는 7월 5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